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관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흐름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역시 IT 섹터가 우선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까지 올라왔는데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금요일 마지막까지 힘이 나오면서 주봉의 차트가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코스피 출발도 상당히 기대하게끔 만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의 시장의 주역 역할을 했었던 IT 섹터의 힘은 연속적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IT 섹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살펴볼 건데,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동안의 반도체, OLED, 5G, 그리고 스마트폰, 이와 같이 주요 키워드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타났는데, 자, 어제 제가 포인트에서 오늘은 5G 그리고 스마트폰도 챙겨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우선은 오늘 갤럭시 폴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자, 우선은 갤럭시 폴드 5G가 중국 내에서 출시가 되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4G보다 5G 출시가 더 비싸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판을 기록했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도 여러분들 뉴스로 많이 접하셨겠지만은 향후 나올 수 있는 갤럭시 폴드 시즌2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사진이 유출되었죠. 자, 이 때문에 이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갤럭시 폴드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봤었던 KH 바텍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폴더블 관련해서 가장 탄력적인 종목으로 이 KH 바텍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많이 드려왔었는데요. 자,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KH 바텍. 자, 이 종목에 대한 특징은 그동안 올라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여러분들이 보시는 빨간색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다. 어제도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렸어요. 자, 일단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번 이뤄지고 모멘텀에 대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또 탄력을 쉽게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폴드에 대한 출시 이때부터 해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갤럭시 폴드 시즌2에 대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공개될 때까지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봅니다. 자, 살아있는 모멘텀 속에서 이제 주가에 대한 대응 역시나 동일하게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 전까지는 꾸준하게 대응하자, 들고 가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갤럭시 폴드 역시나 스마트폰에 대한 키워드로 움직였는데 우선 KH 바텍뿐만 아니라 가장 특징적인 차세대 스마트폰에 대한 변화는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자, 우선은 카메라 모듈 최근에 움직임이 가장 좋았던 MCNX 차트 보도록 하겠는데, 자, MCNX 차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도 역시나 상승 추이를 이어갔는데 우선은 MCNX 움직임이 가장 빨리 움직였지만 다음에 갤럭시 S11 출시되는 것, 갤럭시 언팩 행사 2월 18일 포인트를 맞춰서 본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갤럭시 시리즈가 출시되었을 때 움직임이 컸었던 종목들 다시 챙겨보자라고 했어요. 우선 MCNX의 추세는 연속적이었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파워 로직스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도 강하게 5%대 상승 흐름 나왔어요.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 갤럭시 시리즈 나왔을 때 가장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인데 14,700원 라인대까지 움직임이 나왔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마치고 이제 턴하는 위치에 있다. 저가 매수세 이쪽에서 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종목이 지금 현재 1,3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가격대가 하단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왔었던 박스권의 상단 부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단 부위 도달했을 때 차트 캔들 자체가 꽉 찬 양봉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 이 라인대 돌파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돌파하게 된다면 갤럭시 폴드, 갤럭시 11 출시될 때까지 모멘텀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 기간은 1월, 2월 달까지 내년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들 연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고요. 자, 이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 동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많죠. 캠시스까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3%대로 해서 고점 대비해서 조정받았던 자리 기간적인 조정을 마치고 주가 전환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 이 종목들까지도 같이 챙겨보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대한 키워드는 갤럭시 시리즈 나올 때까지 연속적일 것 같으니 계속해서 IT에 대한 순환매 키워드 놓치지 마시고 꼭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도 담아가시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 네이버가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하면서 의미 있는 이 시가총액 4위에서 30조 원 돌파
기록 타이틀을 가졌는데요. 자, 제가 네이버에 대한 소개를 많이 드렸었죠. 네이버 한번 주가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제가 이 이토마토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시점이 6월 말이었고 7월 초였습니다. 자, 이때부터 계속 소개를 꾸준히 드려왔어요. 방송을 할 때부터 네이버에 대한 컨텐츠, 카카오와 경쟁 이야기들 드리면서 이제는 테크핀 이야기까지 드렸는데, 자, 제가 이 종목을 최근에서도 네이버 통장 나올 때까지 보자.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내년 네이버 통장이 출시되고 나서도 이 네이버 통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성장 모멘텀까지도 보자라고 얘기 드렸어요. 자, 이 부분들이 신고가가 돌파되면서 오늘 30조 원, 그러니까 시가총액 30조 원 돌파를 하게 되는데, 자, 최근에 이제 가격 돌파가 17만 원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요, 신고가 위치까지 지금 이제 경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 종목, 역시나 추세를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가격대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치에서는 이평선에 대한 정배열 구간,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같은 모멘텀, 네이버 통장이 출시되는 날까지 모멘텀 연속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면서 또 생각이 드는 거는요.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는 상승 초입 구간, 지수가 이제 전환되는 위치, 이런 자리에서는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시장. 그러니까 추세 추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반도체, 그러니까 앞에서도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추세 추종이 나오는 종목들이었어요.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시장.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시장에 가장 많은 섹터가 IT. 반도체, OLED 역시 5G, 스마트폰 역시 챙겨서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이런 종목들은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개별주보다 수급 관련된 종목들. 자, 수급에 관련해서 종목도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반면에 이 섹터는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약합니다. 자, 오늘 악재가 좀 연출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기업적으로 이 기대치를 좀 떨어졌다라는 측면인데 결국에는 그래도 실적에 대한 전환은 나올 수 있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손해보험사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어요. 자, 일전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다가 오늘은 자동차 보험료 또 실손 보험료에 대한 인상 크기가 기대치보다 낮았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실망 매물이 나왔어요. 자, 이들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현대해상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주가 차트 자체가 상당히 우하향적으로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는 거시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점을 좀 높여가는 측면이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수급에 대한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빨간색 이동평균선은 외국인의 수급 추이입니다. 자, 외국인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은 뭐죠?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방향성 키를 가지고 있다. 잠깐 기관이 파는 건 중요하지 않다.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담고 있는 IT 섹터를 보는 이유도 수급. 지금 가장 중요한 수급은 외국인의 역할이 떨어지고 있는 섹터예요. 자, 이 종목들 주가 추이를 떠나서 수급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또 보셔야 되는 게 DB 손해보험 주가 차트 보시면 역시나 같은 차트입니다. 외국인들이 떠나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여기에 메리츠 화재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떠나가는 모습들, 하단에 있는 빨간색 이동평균선, 이와 같은 이 외국인의 이탈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외국인이 들어오는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IT 섹터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확산 움직임까지도 기다려보고 있는데 이런 섹터들은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연말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연말에 시장에 대한 전망이 대체로 2200선 중심으로 등락을 보일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수에 대한 이 등락 폭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떨어지는 것도 지수 방어가 되지만 올라가는 것도 속도 조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지수를 이끌었었던 대형 IT 종목들에 대한 숨고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 IT들의 움직임들이 멈췄다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 조절이 나온다라면 혹시나 기관에 대한 매물이 단기적으로 찰식이 나온다면 다른 섹터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IT 내에서 도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이 IT 섹터에 대한 그룹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역시나 반도체, OLED, 5G, 스마트폰들 종목 안에서 못 갔던 종목들을 살펴보거나 갔던 종목들에 대한 눈물 유목을 보거나
이런 섹터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거 얘기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전반적인 경기 지표에 대한 호조로 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는데 미증시에서도 경기 지표 호조가 나왔습니다. 안정적이었죠. 자, 이제는 신흥국 쪽으로도 경기 부의 정책 의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제 제가 중국에서부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 일본에서의 금융 투자 얘기, 또 우리 정부에서도 2020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는데 내년도 정부가 기대하는 이 목표는 2.4%의 경제 성장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자금에 대한 투자 보자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발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요. 100조 원대의 투자를 들여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데 자, 가장 100조 원이 투자가 들어가는 쪽. 어제는 사실 이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1인 가구 정책이 나와서 편의점과 같은 종목들, 1인 가구 정책에 어울리는 종목들에 대한 반등을 같이 봤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제 100조 원대에 대한 투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기업, 중소기업 쪽에서의 이 강화 정책. 이 부분들이 대체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반도체, OLED, 5G, 스마트폰과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이 부분들에서 가장 많이 들어갔고요. 또 한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뒷받침을 또 투자를 많이 하겠다. 특히나 SOC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건설 경기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제가 건설 경기에 대한 예타 면제 얘기들 나왔을 때 항상 강조드리는 아스콘 관련된 종목들, 보강산업, 고려시멘트 이와 같은 종목들을 챙겨볼 수 있는 관점이 나왔다는 것. 일단은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은요.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지수에 대한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수를 먼저 끌고 가는 IT 섹터는 절대 잊지 말자. 다음 주도 시장에 대한 출발이 좋게 된다면요. IT 섹터가 주도하는 시장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OLED, 5G, 스마트폰에 대한 순환매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 대한 가장 핵심 키워드는 IT입니다. 계속 강조드렸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저가 매수해야 되는 거 IT. 지금 움직임일 때 주도하는 것 IT. 반도체, OLED, 5G, 스마트폰 키워드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클래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